97년 위기 이후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 뭐 위기의 성격 이후의 어떤 바람직한 개혁 방향 등등을 놓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펼쳐졌는데요. 이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대변되는 그 장하준 교수로 대변되는 어떤 발전 국가론,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님으로 교수 대변되는 그 자유시장 개혁론,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핵심 담론으로 부상하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두 담론에 완전히 동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만은 많은데 그에 대한 또 대안적인 어떤 담론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고 뭔가 이제 대안을 찾는 와중이었고, 제가 느낀 어떤 느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자본가의 사회적 영향력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던 그 학문 분야였던 정치 경제 학은 퇴보해 버리는 어떤 아이러니가 벌어졌고, 제가 느낀 거는 정치 경제학, 그 자본의 어떤 권력적 측면을 갖다가 연구하고 설명해내는 정치 경제학이 복원되지 않으면 진보 운동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겠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거에 기초한 대안을 만들어내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대안적인 어떤 정치 경제학 담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학 중에 운 좋게도 뭐 지도교수 조나단 리짠 교수를 만나서 그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해 놓은 권력자본론을 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경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권력자본론에서는 이제 사회적 어떤 존재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간을 갖다가 정치 경제가 하나의 통합적 과정이고, 정치와 경제라고 이렇게 어떤 분업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이것은 권력이 표현되는 두 측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이 하는 일하고 기업인이 하는 일하고 똑같냐 그러면 이제 꼭 그런 측면에서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권력적인 과정이 통합돼 있는데 그 한 측면에서 그 기업가의 역할과 정치가의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주류 그 경제학에서 경제를 갖다가 정치와 완전히 단절된 어떤 공간으로 설정을 하기도 하고, 또 국가와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런 사회적 존재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함인데요. 실제 역사에서 보면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사회적 가정에 대한 지배력을,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라든지 거대 금융가들한테 돈 주고 파는 과정, 그러면서 사회적 가정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다가 그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거고, 물물 교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확대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확대돼서 현재 자본주의 시장이 된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했던 그 권력이 매매되는 그 시장이 물물 교환 시장을 갖다가 권력적으로 종속시키는 과정이 자본주의 시장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자본은 생산 조직이 아닌 권력 기구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사회적 과정을 갖다가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들이 확대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 삶이 모두 상품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삶이 매매 가능한 상품화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그러니까 어떤 뭐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사회복지가 내거는 것에 정반대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갖다가 상품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하고 뭐 아니면 이제 자본하고 대립되는 관계라는 게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죠.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뭐 소비에트라고 하는 그 국가 권력 방식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존재했던 초기에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권력 방식에 통합됐다. 그래서 현재 그 자본주의 국가는 그 시장 메커니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권력을 펼치는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사회적 그 과정에 대한 지배권을 더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조건이 창출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놓고서 이 과정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다. 세 번째 주장은 이제 이윤의 원천은 그러니까 생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략적 사보타주다. 사보타주로 표현했는데요. 자본주의가 생산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윤을 내야 되는데, 이윤을 내려면 나는 생산해서 팔아야 되지만 남은 나와 똑같은 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내가 생산하는 걸 갖다가 남들이 그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막아야지만 내 이윤은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가격, 그다음에 그 이윤이 많이 나는 그 기업들을 갖다 사고 파는 뭐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그 자본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의 어떤 그 밑바탕은 생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을 해내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이윤을 내는 그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뭐 각종 뭐 특허권이라든지 그 사업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진입장벽, 뭐 그다음에 프레데이토리 그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약탈적인 어떤 그 가격 정책. 그래서 뭐 지나치게 낮은 그 가격으로 밀어붙이기를 해서 다른 동종 사업체가 망하도록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방법. 뭐 그다음에 무역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윤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거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내 영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배제를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 법적 대조적 장치가 이제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 뭐 또 관료들하고 자본가들의 결탁은 굉장히 이제 필연적인 거죠. 국가는 자본의 일부분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이제 자본이나 시장하고 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과정으로서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영리 활동은 여기 뭐 열거해 놓은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허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치안과 관련된 거, 무슨 뭐 전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화, 금융, 조세, 외환 정책 등 뭐 거시적인 정책 등등 노동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대 국가가 펼친 정책 중에 자본의 영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의 활동 거의 모두가 자본의 그 영리 활동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품 가격 기업의 이윤, 그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런 국가의 정치적 활동, 권력적 과정의 일부를 갖다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의미에서 보면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제 재벌에 특혜를 주고 재벌을 이렇게 키워온 거는, 그러니까 그 권력자본론에서 말하는 차등적 사보타주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권력을 확장할, 사회적 지배력을 갖다 확장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축에는 이제 GDP 대비해서 뭐
어떤 자본의 물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총 고정 자본의 비율을 표현한 거고 한쪽은 GDP 대비해서 이제 복지비 지출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해가서 표현을 해봤더니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러니까 OECD 주요 국가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회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이제 선성장 후복지라고 하는 후분배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갖다가 이제 그 지표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홀로 떨어져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한국 사회가 저 OECD 국가 모이는 그 군집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뭐 새누리당의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복지 모델이 아니라 정치 모델로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운동을 펼쳐서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자본론이 아직까지는 뭐 저도 그렇고 그 지도 교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사회적 운동의 방향으로 권력 자본을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연구가 없는데요. 그 한 가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본은 이걸 갖다 사적으로 통제하고 자기 것으로 전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방향은 생산의 어떤 민주적인 통제 이거를 갖다 추구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정치적 모델로 표현하면 사회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치적 운동이 절실하고 권력자본론이 그런 방향으로의 운동에 어떤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뭐 좀 앞으로의 과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